안녕하세요. 건강검진 시 혈액검사 항목에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콜레스테롤을 나타내는 항목이 있는데, 오늘은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을 대략 크게 5가지 정도만 보면, 첫 번째는 세포막 구성 물질이고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잘 되게 해주고 신호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전신 모든 세포의 세포막을 형성하는 지질의 한 종류로 생명의 필수적인 물질이죠.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보호하고 혈관벽이 찢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적혈구의 수명을 오래 보존시켜줘요.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적혈구 수명이 짧아져서 빈혈이 생기기 쉽고 출혈성 질환의 위험도 증가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호르몬 생성의 원료가 돼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부신 피질 호르몬인 코티솔, 콜레스테롤은 이러한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담즙산을 잘 만들어지게 해서 지방을 잘 소화시켜주고 흡수가 잘 되도록 해주고, 네 번째는 콜레스테롤은 비타민 D의 재료가 되고 지용성 비타민 A, E, K 흡수를 촉진시켜주고, 다섯 번째로는 콜레스테롤은 면역 체계를 잘 유지시켜주는데 LDL 콜레스테롤은 혈액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내독소를 90% 이상 비활성화시켜서 면역 체계 유지에 좋은 역할을 해줘요. 이것 외에도 콜레스테롤의 좋은 기능이 많은데, 현재 병원에서 규정하는 콜레스테롤의 기준치를 보면 총 콜레스테롤 200 이하는 정상, 200에서 239는 경계치, 240 이상은 위험군, LDL로 보면 130 이하 정상, 130에서 159까지 경계치, 160 이상은 위험군, HDL로 보면 60 이상 정상, 40에서 59 경계치, 40 이하는 위험군, 중성지방은 150 이하는 정상, 150에서 199까지 경계치, 200 이상은 위험군으로 분류하는데, 이 기준도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 기준치가 꼭 맞지 않다는 예는 잠시 후 보여드릴 것이고요. 일단 총 콜레스테롤 계산하는 방법은, 총 콜레스테롤은 중성지방을 5로 나눈 수치하고 HDL과 LDL 이것을 다 합한 것인데, 여기서 보면 총 콜레스테롤은 중성지방을 5로 나누고 HDL과 LDL 요거를 다 합한 것이 총 콜레스테롤인데, 여기서 보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이 높으면 좋은 것인데, 이 HDL이 커지면 당연히 총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기 때문에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LDL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LDL이 A형이 있고 LDL B형이 있는데, LDL A형은 사이즈가 크고 LDL B형은 사이즈가 작다. 사이즈가 작은 LDL B형이 혈관 침투를 쉽게 하고 산화되어서 LDL B형이 높을수록 안 좋다는 것이죠. 실제로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기능의학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지에 산화된 OXLDL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OXLDL은 대략 60 이하면 좋게 보는데, 이분은 전체 콜레스테롤은 조금 높아도 OXLDL이 60 이하라서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나쁘다고 각인된 콜레스테롤에 대한 몇 가지 연구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에서 8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평균 콜레스테롤이 252 집단이 가장 사망률이 낮았고, 핀란드에서도 콜레스테롤이 232보다 높은 경우 사망률이 낮게 나왔고요. 2016년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 60세 이상의 경우 LDL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신경학회지에 실린 혈중 지질과
뇌혈관 손상과의 관련성 연구를 보면 LDL 콜레스테롤이 중풍과 치매를 오히려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LDL 수치가 낮을수록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양이 줄어서 우울증이 심하고 자살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세포와 장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간과 뇌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뇌예요. 뇌세포의 생성과 유지, 신경 전달을 위해 뇌에서는 많은 콜레스테롤의 합성이 매일 일어나요. 이렇게 중요한 콜레스테롤을 현재 병원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지혈증 약 부작용을 대략 살펴보면 가장 흔한 게 근육통이죠.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는데, 고지혈증 약 먹고 소변이 짙은 색이 나타나면서 근육통이 있으면 복용을 중지하고 바로 상담을 하는 것이 좋고요. 간혹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은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뇌에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고지혈증 약으로 뇌의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면 멍해지거나 깜빡깜빡 잊어먹거나 기억 상실이나 정신적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치매도 빨리 올 수도 있고요. 또 호르몬 합성이 부족해지니까 남성들 정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비타민 D 합성에 불리하고, 담즙산 생성이 덜 되어서 고기 먹으면 소화를 잘 못 시킬 수도 있어요. 현재 고지혈증 약 처방이 너무 과잉 처방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병원에서는 먹으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고 참 혼란스러운데요. 그래서 몇 가지 기준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값이 2 이하로 나오면 매우 좋은 상태를 의미해요. LDL 사이즈가 크다는 의미고, 총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더라도 이런 경우는 안 먹어도 돼요. 예를 들면 중성지방이 140 정도 나오고 HDL이 70 정도 나오고 LDL이 150 나왔다고 하면, LDL이 130 이상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런 경우 콜레스테롤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중성지방 140을 HDL로 나눈 70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양호하다는 거죠. LDL 사이즈가 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은 248 정도 나오더라도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것이 2 정도 나오면 이런 경우는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값이 3 이상부터는 점차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값이 4 이상이 나오면 LDL 사이즈가 작은 상태로 총 콜레스테롤 수치 상관없이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비율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 또 대사 증후군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성지방은 탄수화물, 액상과당, 과일 속의 과당, 설탕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므로 과일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든지 뇌출혈이 있었다든지 배가 많이 나오고 중성지방을 HDL로 나누어서 4 이상이 나오면 이런 분은 어쩔 수 없이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겠지만, 총 콜레스테롤이 기준치보다 높더라도 중성지방을 HDL로 나눴을 때 2 이하면서 복부지방도 없으면 고지혈증 약 먹을 필요가 없고, 기능의학 병원에서 OXLDL을 체크해서 60 이하면 마찬가지로 먹을 필요 없어요. 물론 종합적인 여러 변수도 따져봐야겠지만 이것저것 따져보기도 골치 아프고 양약은 거부감 때문에 먹기 싫고 그러시면 천연으로 만든 아로니아 추출물 시아플렉스 A를 드셔보세요. 시아플렉스 A는 시아니딘에 알긴산을 붙여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우축성 위염, 장상표 화상에도 응용하지만 혈전, 혈압, 혈당, OXLDL, CRP 같은 염증 수치를 개선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대사질환에도 다 응용할 수 있는 팔방미인 같은 제품이에요. 여기에 체질에 따른 한방요법을 병행하면 고지혈증이나 여러 대사질환에 대한 것을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